지금 집을 사야 하나요? Sorry millennials, you're never getting a good home. 앞으로 지금 집값 폭락한다는데 일단 Following the Fed's June super hike and projected future interest rate hikes, the housing market has already started to show signs of a slowdown. Housing affordability is the primary challenge in the marketplace right now, and frankly, it's going to get worse. 요새 한국은 어떤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한국은 부동산 집값 이렇게만 검색을 하면 수시로 부동산 위기설이 쏟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라는 이 같은 매크로 환경을 두고도 내 집 마련 찬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네요. 이것 봐, 거의 하나 건너 하나대로 지금 다들 딴소리하고 있는데 여전히 먼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찬스가 곧 온다. 내 집 마련 어려워져. 반면에 지금 대출금리도 오르고 앞으로 더 오를 거고 사실 저가 매물은 공급이 많지 않다.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 내 집 마련 꿈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어떨까? 미국에서는 꽤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커뮤니티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렇게 번듯한 집? 그런데 나는 이 모양이야.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내 집 마련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다도 더 이제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가 집을 산다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적어도 미국에서 말하는 이 average middle class American 정말 딱 중산층 평균적인 아메리칸을 봤을 때 이들에게는 렌트를 한다는 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월세 냈고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주거 형태이거나 뉴욕이나 샌프란처럼 정말 일을 위해서 그 도시로 몰려드는 그런 특이한 지역이 아닌 이상 그리고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은 사실 미국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워낙 특이한 지역이니까 이제 제외를 하고 미국의 정말 평범한 주에서 평범하게 사는 평범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여기저기 단기 렌탈하는 그런 부유층이 아니고서는 그냥 월급 모아서 buying a house, buying a home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꿈이고 너무 다 당연히 때가 되면은 당연히 다들 하는 그런 개념인데 게다가 미국은 이 property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번듯한 직장이 있고 집 한 채, 차 한두 대, 애들 2명 정도 있고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 이 정도가 상상을 하고 있고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민자들이나 미들 클래스 미국인들의 표본이에요. That beautiful one-room flat in the unheated moldy cellar of a 100-year-old building in the middle of nowhere. In the middle of nowhere is only 600K. 60만 불만 있으면은 네가 살 수 있는 건 정말 방 한 칸에 난방 안 되고 봄방이 낀 이 지하실 그 정도까지는 있는 한 100년 된 집을 살 수가 있다. 물론 로케이션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in the middle of nowhere. 미국에서의 밀레니얼들이 가장이 되고 집을 사는 시점이 왔어요. 나이가 다 이제 제 나이대죠. 30대 초중반. 분명히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내 나이 정도는 혹은 내 나이보다 더 어릴 때 한 20대 때만 해도 잘 나가면 집 2채도 있었는데 이제는 집을 산다는 거 자체가 왠지 정말 신기루 같은 그런 시대가 왔어요. 미국 사람들한테도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아주 평범하게만 살려고 해도 적어도 미니멈 맞벌이로 해야지 집을 유지가 되고 애 한 명 낳는 것도 이제 금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유가도 올라서 차 메인텐스도 그렇고 이제는 에너지 가격도 올라서 하다못해 전기세 유틸리티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내 집 마련은커녕 그래서 이 모두가 꿈꾸는 이 미들 클래스 아메리칸 라이프의 표본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게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화두예요. So what can you get for a $1 million? 이게 더 이상 밀리언 달러가 큰 돈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10억이었죠. 환율이 좀 정상이었을 때 한 10억, 12억을 쳤을 때 요즘에는 그거 있다고 과연 내가 중산층까지는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1밀리언이 별거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1밀리언으로 어떤 집을 살 수가 있을까? 이게 지역마다 부동산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같은 주, 같은 도시라고 해도 천차만별이라서 이게 일률적으로 비교하기가 참 힘든데 평균적인, 아주 평균적인 집값을 봤을 때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나 다릅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테네시, 오하이오 점점 알 수 없는 지역으로 갈수록 대저택에 살 수 있어요. 같은 돈을 주고도 물론 이 가격에 맨하탄에서 집을 산다면 you would be living in a shoebox.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중산층의 미국인들이 저렇게 번듯한 이런 싱글 패밀리 홈즈라고 하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미국식 주택 있잖아요. 서버번 라이프에 있는 이런 싱글 패밀리 홈 구매가 가능한 것 자체가 사실 미국 주택 시장 특성상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에
대출도 웬만하면 한 80%는 이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어느 정도의 크레딧 스코어만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제로금리 이 버프를 타고 지난 한 1, 2년간 무기지 이자율 3% 그리고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은 뭐 2%대까지도 가능을 했고 이 모기지 황금기가 있었고 부동산 가격은 물론 치솟았지만 워낙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수요가 몰리니까 집값은 더 뛰었고 그러던 그 모기지 금리가 불과 1년 만에 한 2.5배 이상 거의 3배를 바라보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1년, 2년 사이에 최저로 내려갔던 대출 금리가 2%대였다가 최근 보면은 7%대로 급증을 해서 모기지를 받은 사람이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 이게 50% 이상 상승을 한 거예요. 매달 지출해야 되는 현금이 이 정도로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고 이제 고정금리라서 내가 더 내야 될 돈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신규 진입하는 새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 7%대조차도 신용이 좋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이고 신용 등급이 한 중급 이하까지만 내려가도 이제 뭐 8%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모기지 이자가 높아진 것도 문제인데 이 높아진 이자에도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졌어요.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연체율도 높아질 수가 있으니 대출 심의 과정부터 더 깐깐해진 거죠. 렌더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It's bad enough mortgage rates are over 7%. 근데 이제는 now it's harder to even qualify for a home loan. 실제로 모기지 연체가 30일에서 90일 사이 뭐 한 약 3개월이라는 윈도우 내에서 한 번이라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의를 한 디폴트 비율을 트래킹을 해보면 이거를 미국 평균 연체율이라고 봤을 때 이게 4%가 넘었던 게 2008년 모기지 크라이시스 때였고 그 이후로 쭉 내려와서 나름 헬티한 이 모기지 마켓을 자랑을 하다가 요새 아주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historical low 수준이죠. 참고로 2008년 때 4%면은 뭐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연체를 시켰던 비율인 거고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평균 모기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4%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that nearly half of the renters in the country are struggling to pay their bills. 그래서 2021년 최저였던 0.6%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현금 엄청 막 팡팡 쏴주고 주식도 오르고 되게 황금기였기 때문에 다들 캐시플로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애초에 이자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뭐 딱히 돈 낼 것도 없는데 연체를 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시대에서 벌써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렌털 마켓을 보면은 이 렌트도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맨하탄만 보면 진짜 40% 이상이 올랐다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월세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이 월세 같은 경우는 금리랑 앞으로 상관없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금리 상승이 멈추거나 뭐 완화하거나 뭐 앞으로 심지어 몇 년 후 다시 인하가 되기 시작하더라도 렌트가 다시 예전으로 떨어질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게 컨센서스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되게 적나라하게 비교해 줄 수 있는 이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불과 1년 전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집값의 20% 된 다운 페이먼트와 내가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월 2,500불 되는 모기지 상환이라는 같은 현금을 지출을 했을 때 2021년 같은 경우는 나는 $758,000 76만 불어치의 이렇게 아름다운 주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건 거의 맨션 수준이네요. 같은 금액, 같은 현금 지출로는 지금의 모기지 상황으로는 47만 불짜리의 집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게 비교가 되는 그래서 지금 모기지율 7%대가 넘었고 거의 뭐 8%대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지만 요즘에는 하도 많이 나와서 잘 알고 있는 파월 볼커 시대 1981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금리가 18%까지 간 적이 있었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 기준금리가 20%였던 시장이니까 사실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스프레드라서 그거에 비하면 양호하긴 한데 아니 그러면은 모기지율 18%라면은 이것도 심지어 평균치일 텐데 그때는 그럼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샀었을까? People thought they'd never buy home again. 정말 그렇게 아무도 집을 못 사는 세상이 됐구나라고 다들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와중에도 집을 실제로 샀었던 사람들의 이제 인증 인터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하우징 마켓 분석하는 이제 제프리스에서 지금 현재 경제 수석 애널리스트로 있는 A. 맥카티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은 The only way I bought my first house in Richmond, Virginia was because there was an assumable mortgage. assumable mortgage가 뭐냐? 내 생애 첫 집을 내가 버지니아 주에 있는 리치몬드에 샀었는데 그때 모기지 18% 시대가 가능했던 이유가 assumable mortgage라는 제도 덕분이었다. Part of my mortgage was 8%, part was 14%. 그래서 이게 blended 됐다고 하는데 So what happened was, especially in some of the higher priced markets, is the home seller would own the loan to get the home sold. 이게 결국 뭐냐면은 결국엔 셀러가 자기 집을 팔려면은 도저히 이 가격대 그리고 이 이자율에는 살려는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결국 셀러가 본인이 집 오너가 모기지를 어수음하고 이제 안고 간다는 건데 매입자가 도저히 모기지가 감당이 안 되는 살인 이자율 시대이니까 안 그러면 주택 매매 자체가 안 이루어졌겠죠. 살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전부 오너가 다 떠안고 팔거나 혹은 일부 모기지를 가져가서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나온 사례처럼 일부는 8%, 일부는 뭐 14%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렌딩 된 조금 더 낮은 레이트로 이제 대출을 끼고 겨우겨우 집을 좀 사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마저도 모기지 일부는 오너가 좀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Sorry millennials, you're never getting a good home. 미국의 밀레니얼들아 너희는 이제 좋은 집 영원히 구매 못해. 그럼 여기서 희망이 없는 것일까? 요즘 이제 여러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은 정말 이런 상황을 풍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나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포기해야 되는 거니 맞벌이하는 배우자 없이는 거의 절대 집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자식이라도 생기려면은 그것도 돈이 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미국 사람들의 뭐 읍소인데요. 한국과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도 매우 어렵다. 그리고 뭐 샌프란이나 특히 뉴욕 같은 이런 좀 기형적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한 300K? 그 정도 벌어도 집 사기 힘들고 사실 일반적인 생활도 힘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가장인 경우에는. The problems are acute in downtown Manhattan. One-bedroom units are renting for nearly $4,000 a month on average. People have returned to cities to see their friends and have a good time. That's pushing rents to new highs in places like Los Angeles, Chicago, and cities across the Sun Belt. 이제 말이 300K지 30만 불에서 세금 반 떼어가면은 15만 불 정도 남는데 하나로 한 약 2억이지만 뭐 뉴욕의 뭐 물가나 렌트비 같은 거 생각하면은 그거 다 내면 남는 거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 왔다라는 그런 현실이고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무리스에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부 지금 현재 기준 오버밸류 됐다는 지역입니다. 적정 주택 가격 대비 25%에서 50% 이상 넘어간 지역을 검정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뻔하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은 이제 시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뭐 LA 뭐 이런 등등 이런 지역들이 지금 버블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인데 아직 꺼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요즘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아니 그럼 집값은 하락했는데 왜 나는 집을 살 수 없을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이제 집값 추이를 보자면은 근 2년 사이에 미국 평균 집값이 약 한 40%, 50% 정도 올랐죠. 여러 언론들에서 2012년부터 10년 넘게 유지됐던 이 주택 구매 열풍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가장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실제로 이제 미국 전역적으로 집값이 이제 슬슬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는 해요. 아니 근데 미국 평균 집값이 최근 하락 추세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상황인 건가? 왜 그럴까?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약간 좀 복합적이에요. 일단 첫 번째 좀 더 어비어스한 것들을 보자면은 하락해봤자 아직도 많이 높은 상태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historical high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어떤 집들이 집값이 하락했느냐의 문제인데 가장 가시적인 하락세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신규 주택이라는 거는 그럼 기존에 있는 집값들은 아직 홈밸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당연하지. 집을 이미 산 사람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팔 이유가 없어요. 팔고 어디가 지금 렌트가 수십 % 올랐는데 팔고 집 어디 가서 뭐 월세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기지 7, 8% 시대에 어떻게 새 집을 사나요? 심지어는 지금 집값 떨어질 거라면서 내가 이 집을 왜 팔아? 그냥 살고 있으면 되지.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사고 싶은 집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나마 신규 주택은 가격이 예전보다 더 떨어진 상황에서 매물에 나와 있거나 지금 나와 있는 집들은 저가 매물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하락으로 마켓이 통계를 잡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볼 건데 네 번째
번째는 현금 흐름, 바이어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 지금 당장 모기지 이자가 너무 비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다들 줄었다. 모든 하우스홀드 인컴이 일단 모든 사람들의 주식 계좌부터가 다 줄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서플라이, 전체적인 공급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줄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우징 마켓 버블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히스토리컬 미국 주택 가격을 보면은 여기 미국 평균 신규 주택 가격의 average new home prices sold 히스토리컬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꾸준히 올랐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잠깐 있었고 그리고 2020년 정말 한 달 정도의 정말 깜짝 윈도우 이후에 폭발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고 지금 아주 최근에 살짝 하락하는 이 꼬리가 보이죠. 실제 매매된 신규 주택 가격 평균 추이가 최근에 살짝 꺾이고 있기는 해요. 어디까지나 새로 시장에 나온 신규 주택 가격입니다. 이제 불경기 때 나온 신축 건물이니까 당연히 이제 프라이스 태그 자체를 낮춰가지고 시장에 나온 거겠죠. Home prices are falling in these 98 major housing markets. Only 50 markets remain at the peak. 자, 이런 이제 소스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Burns Home Value Index라는 거를 봤다는데 이제 그리고 여기 위에는 Case-Shiller Index를 봐도 그렇고 이제 유명한 미국 주택 가격 지수이죠. 이런 소스들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이 홈 밸류 기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148개 지역의 이제 레지던셜 마켓으로 나눴을 때 이 중 50개 지역이 아직도 피크 레벨 수준이고 나머지 마켓들이 하락 추세이고 11개 지역은 한 5% 이상까지도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봤자 5%지만 그동안 지금 몇십 프로 오른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When the last housing cycle rolled over in 2005, home prices didn't fall until inventory levels skyrocketed. 이게 인벤토리의 문제도 있는데 2005년 6년까지죠. 7년의 버블의 피크를 찍었었고 그때 시작됐던 하우징 마켓 버블 때와는 매우 다른 게 모기지 디폴트율이나 이제 재고 물량이 급상승해서 이제 주택 시장 붕괴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직도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약 40% 이상 이제 매물이 적은 상태다. 41.5% below pre-pandemic levels inventory예요. 그렇다면은 가격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바이어가 지불해야 하는 값은 아직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근데 모기지가 7, 8%니까 그리고 20% 다운 페이먼트도 현금이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건데 집값이 그렇게 오른 가격에서 20%를 낼 정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컴은 그만큼 오른 건 아니니까 애초에 집을 얼마에 사던 일단 내가 산 이상 매월 나가는 비용이 모기지 이자, 원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관리비, 보유세도 굉장히 비싼 편이죠. 이것들을 다 합했을 때 총 연봉의 30% 미만이어야지 주택 매매할 자격이 생겨요. 안 그러면 you can't qualify for a mortgage. 대부분의 미국 부동산 마켓에서는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affordability를 알 수 있는 주택 가격하고 한 가구당 연소득 비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home price to median household income ratio 지금 이거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미국 평균 주택 비용은 연간 가구 소득의 약 한 5배 정도인데 2006년 주택시장 버블 기간 동안에는 이 비율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7배까지도 올랐고 현재는 지금 그 수치를 넘어서 한 8% 이상까지로 치솟는 게 보이죠. 근데 미국도 가구 소득이 집값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영국 차트 재밌네요. 얘네는 왜 이렇게 다이나믹해? 이게 이 봉이 너무 많아. 이런 차트에 이렇게 봉이 많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미국도 밑에 영국도 더 심각했으면 생각했지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거의 얘네는 9% 찍고 있네요. 이제 어차피 미국 같은 시장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항상 제가 미국이라고 할 때는 뉴욕 제외 뉴욕이랑 샌프란까지 제외해야 될 것 같아. 좀 기형적인 마켓은 제외하고 집 가격이 한국 무슨 강남 아파트처럼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플러스 한 1%? 그렇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 집을 산다는 거죠. 그런 투기성 매매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주택 마련에 있어서의 비용이 모기지율이 치솟았다는 거는 투자가 아닌 살고 싶은 집을 살려는 미국인들의 삶에 좀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던 인벤토리 레벨 같은 것만 보더라도 미국의 싱글 패밀리 홈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주택 같은 거 inventory is lower than it has been in the last 40 years. 적어도 지난 40년간 재고 물량 비해서 가장 지금 매물이 없는 시기다라고 모건 스탠리 리서치가 말하고 있네요. 근데 이건 진짜 정말 당연하죠. 지금 아무도 안 팔려고 하니까 지금 팔면 얼마나 손해야. 지금 팔면 얼마나 손해야도 있고 집 오너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신규 주택이 들어오는 속도가 늦은 거를 떠나서 지금 일단 시장에 팔리는 물량이 애초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건데 existing
existing home sales falling faster today than during GFC.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집값 자체도 하락을 했을 뿐 지금 폭락은 아닌 수준이고 제임스 이건 모건 스탠리 US Housing Strategist 모건 스탠리의 이제 부동산 이 전략 전문가가 말하기를 앞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한 3% 정도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왜 하락을 한다는 거지 폭락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2008년대 같은 상황 정도의 그런 집값 폭락은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견이 아직까지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실제 체감되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하락의 폭이 아직은 너무 작다. 그리고 그것 대비 지금 모기지율이 너무 놀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너무 위험하다. 모기지율을 떠나서 지금 모기지의 퀄리피케이션 자체도 너무 지금 힘들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의 크레딧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집을 사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어차피 지금 괜찮은 집들은 시장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고 오너들이 팔 생각이 없으니까 그나마 지금 집값이 하락으로 보이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모기지가 비싸서 대출을 받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현금으로 한 뭐 200K, 300K 아니면 하다못해 뭐 한 400-500K까지도 적게는 20만 불, 뭐 크게는 한 50만 불 수준까지도 그냥 올캐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 나왔을 때 매물로 나왔을 때 더 잘 팔리기도 할 테고 조금 더 저가 프라이싱 쪽에 있는 집들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통계에 잡힐 때는 마치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In America, home builder stocks have wavered as the Fed weighs interest rate hikes. A rising rate environment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for home buyers. It just takes away from potential buyers' purchasing powers. It means they either can't buy a home or they can buy less of a home. And we know that the entry-level housing stock is the leanest it has ever been. 지금 집을 사야 하나요? 모기지 더 오르기 전에, 더 비싸지기 전에 앞으로 지금 집값 폭락한다는데 폭락일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집 사야 될까요? 라면은 일단 시장의 의견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인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럼 지금 집을 팔아야 할까요? 라는 대답에 있어서도 시장의 대답은 지금은 팔 타이밍도 아니다. 지금 같은 굉장히 왜곡된 부동산 그리고 매크로 시장에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미국의 밀레니얼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첫 제너레이션이 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붕괴보다 더 심각한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